어머니가 뭘 안다고 그래요? 밥만 축내는 식충이처럼 집에서 굴러다니는 주제에 누굴 가르친다는 거예요? 쾅!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내렸습니다. 식충이. 그 말이 귓속 깊은 곳에 박혀 쉽게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순애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걸. 며느리를 바로잡기 위해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기로.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계신 그곳의 평안과 좋은 기운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부엌에 햇빛이 기울어 들어오며 김순애가 조용히 국자를 들어 올렸어요. 68회를 지내온 손등을 따라 김이 살짝 번져갔지요. 순애는 간을 본 뒤 불을 작게 줄이고 옆에 두었던 그릇을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방문이 톡 열리며 윤세진이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40살인 세진은 잠에서 막 깬 듯 머리칼을 한 손으로 훑었고 표정에서는 이미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컵을 꺼내려다 잠시 멈추더니 찬장을 한 번 더 열었어요. 어머니, 제 컵 원래 여기 있었던 거 맞죠? 물건을 찾는 손길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내가 어제 여기 둔 것 같은데 왜 없지? 세진은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지만 그 말끝이 순애를 향해 가볍게 날아갔습니다. 순애는 조심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어요. 내가 손댄 건 없는데 혹시 저쪽 칸에 있을지도 몰라. 그녀는 부드럽게 설명했지만 세진은 찬장을 세게 닫았습니다. 아침부터 찾기 힘들게 옮겨놓지 마세요. 그 말은 확신이라기보다 짜증이 앞선 추측에 가까웠지만 순애는 그냥 고개만 낮게 끄덕였어요. 잠시 뒤 방에서 하준이 비몽사몽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8살인 아이는 양말을 들고 할머니하고 작게 부르며 순애 쪽으로 다가왔어요. 순애는 하준의 손을 가볍게 잡고 양말을 신겨주었지요. 세진은 그 모습을 보고는 시선을 잠깐 멈췄어요. 그러다 식탁 쪽으로 걸으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물건도 좀 제자리에 두게 해야죠. 매일 찾느라 정신없네. 말투는 평범해 보였지만 안쪽에 날이 얇게 서 있었어요. 순애는 말없이 하준 머리칼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조용히 손길을 놓는 순간 세진이 뒤에서 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지요. 아침 공기가 아직 차가웠지만 그 안에서 작은 균열 하나가 또렷하게 새겨지는 듯 했습니다. 식탁 정리가 끝난 뒤에도 세진의 발걸음은 계속 빠르게 움직였어요. 컵을 씻는 소리가 유난히 단단했고 물이 튀는 자리마다 그녀의 예민함이 번져 보였지요. 순애는 조심스럽게 걸레를 집어 싱크대 가장자리를 닦으려 했어요. 그러나 세진이 먼저 몸을 틀어 그 앞을 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다니까요. 그냥 앉아 계세요. 겉으로는 정중한 말이었지만 서 있는 자세가 분명히 순애를 밀어내고 있었어요. 순애는 걸레를 접어 내려놓고 그럼 그러자 하고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났지요. 싱크대 근처에는 세진의 기운으로 작은 금이 간 듯한 공기가 남았습니다. 잠시 뒤 방문이 다시 열리며 하준이 머리를 손으로 누른 채 천천히 나왔어요. 셔츠 단추가 한 칸씩 어긋나 있었고 지퍼는 중간에서 멈춰 있었으며 가방 끈은 뒤로 돌아가 있었지요. 순애는 아이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와보자, 하준아. 하준은 너무 당연하다는 듯 순애에게 다가왔어요. 순애가 지퍼를 올려보려고 가볍게 손을 댔습니다. 바로 그때 세진이 날카롭게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순애 쪽으로 성큼 다가와 손등을 탁 하고 쳤지요. 제가 할게요. 비키세요.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말끝에 붙은 힘이 지금 건드리지 말라는 뜻을 분명히 담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손을 걷어들였어요. 천천히였지만 그 멈춤에는 작은 놀람이 스며 있었지요. 하주는 그 순간 움찔하며 둘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세진은 급하게 지퍼를 잡아 올렸어요. 하지만 지퍼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계속 덜컥거리며 걸렸습니다. 세진의 이마가 미세하게 찡그려졌지요. 순애는 아이가 점점 불안해지는 걸 보고 천천히 숨을 고른 뒤 말했어요. 세진아, 그거 조금 뻑뻑한가 보다. 내가 할게. 아니요. 세진이 말을 끊었습니다. 제가 한다고 했잖아요. 지퍼가 또 한 번 걸리자 세진은 짧게 숨을 몰아쉬고 순애 쪽으로 시선을 쏘듯 돌렸어요. 걸리적거리니까 절로 가세요. 이 말은 크지 않았지만 순애의 손이 다시 허공에서 잠시 떨릴 정도로 단단했지요. 하주는 엄마의 표정을 살피다가 다시 순애에게 시선을 옮겼어요. 작게 입술을 깨물고 팔을 뒤로 모아 깍지를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순애는 아이가 더 불안해할까봐 작은 미소를 만들어 보였어요. 괜찮아, 하준아. 엄마가 해준다니까. 그러자 그 소리는 조용했지만 부엌 공기에서는 아주 얇은 균열이 길게 퍼졌지요. 순애는 천천히 부엌으로 돌아섰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을 틀었지만 손은 그릇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맴돌기만 했어요. 절로 가세요. 그 말이 가슴 어딘가에 작은 멍울처럼 남아 있었지요. 순애는 숨을 한 번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며느리를 탓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만 손자 앞에서만큼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지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집안은 하루의 피로가 가라앉지 못한 채 그대로 떠 있었어요. 세진은 퇴근하자마자 가방을 식탁 옆에 툭 내려놓았고 순애는 저녁상을 차리며 조용히 그녀의 기색을 살폈습니다. 하주는 작은 의자에 앉아 색연필을 정리하고 있었지요. 연필심이 하나둘 굴러가자 아이는 당황해 손을 모아 끌어모았어요. 순애가 걸레를 씻던 손을 털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할머니가 도와줄까, 하준아. 하준이 고개를 끄덕일 때쯤 세진이 손을 씻으며 거실로 걸어왔어요. 그녀의 시선이 바닥에 굴러다니던 연필들을 스쳤지요. 하준아, 너 숙제했어? 말투는 평범했지만 어딘가 빨라져 있었습니다. 하준이 연필을 쥔 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어요. 아직 못했어. 세진의 입술이 짧게 굳었지요. 학교 다녀오면 바로 하라고 했잖아. 왜 또 이래? 말은 꾸짖음이었지만 속도는 점점 더 올라가고 있었어요. 순애는 서랍에서 연필통을 꺼내다 말고 하준을 대신해 조심스럽게 말을 붙였습니다. 아직 어려서 그런가 봐. 조금만 천천히. 세진이 고개를 빠르게 돌렸어요. 어머니,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은 오후 내내 쌓였던 짜증이 조금 섞여 있었지요. 순애는 하준의 어깨 위에 올렸던 손을 천천히 거두었습니다. 하준은 다시 숙제 공책을 펼치며 숨을 길게 들이냈어요. 세진은 아이 앞에 앉았지만 눈빛은 이미 날카롭게 풀려 있었지요. 하준이 글자를 천천히 적기 시작하자 세진의 발끝이 바닥을 규칙 없이 두드렸습니다. 하준아, 그거 틀렸어.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 세진은 빠르게 페이지를 넘겼어요. 아까 배운 대로 하라니까 왜 자꾸 헷갈려. 아이의 손끝이 떨렸지요. 지우개가 몇 번 떨어지자 세진의 한숨이 짧게 끊겼습니다. 순애는 그 조바심을 느끼고 부엌에서 한 걸음 나왔어요. 세진아, 애가 피곤해 보여. 조금 쉬었다 하지. 지금 쉬면 더 못해요. 세진의 목소리가 한 톤 더 올라갔지요. 어머니는 그냥 신경 끄세요. 순애는 말없이 멈춰 섰습니다. 하준의 연필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만 낮은 숨결처럼 방 안에 번졌어요. 세진은 아이의 답안지를 다시 잡아들며 하준아, 제대로 좀 해.
이게 뭐야? 라고 말했고 그 순간 하준의 어깨가 움찔 내려앉았지요. 순애는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 아침에 들었던 절로 가세요라는 말이 가만히 귓가로 다시 밀려오고 있었어요. 저녁 공기는 얇고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지요. 무언가 터지려는 기색이 거실 한가운데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하준이 글자를 제대로 쓰지 못해 연필심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조금씩 커졌어요. 그 소리에 세진의 어깨가 굳어갔지요. 하준아, 집중 좀 하자.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야. 말투는 낮았지만 숨결이 짧게 흔들리며 이미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하준의 손이 더 느려지자 세진은 공책을 확 잡아당겼어요. 종이가 바스락거리며 아이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지요. 순애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힘들어 보이네. 내일, 어머니. 세진은 고개를 번개처럼 돌렸어요. 제가 한다고 했죠? 왜 자꾸 끼어드세요? 그 말에 하준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순애는 하준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애가 겁먹잖아. 조금만 부드럽게. 부드럽게요? 세진의 입술이 비웃음처럼 휘었어요. 어머니가 뭘 안다고 그래요. 그때 현관 비밀번호가 짧게 울리며 문이 열렸지요. 아들 현우가 바람 찬 얼굴로 들어와 거실 분위기를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현우가 가방을 내려놓다 말고 순애와 하준, 세진을 번갈아 보았어요. 순애는 하준의 굳은 표정을 한번 살폈어요. 그리고 작은 숨을 고른 뒤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 지금 너무 예민하구나. 그냥 내가 가르칠게. 하준이가 더 불안해 보여.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세진의 얼굴이 한순간에 굳었어요. 눈빛이 빠르게 흔들리다가 거칠게 멈춰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바닥을 크게 긁었어요. 세진이 벌떡 일어나 탁자 위 공책을 그대로 내리쳤습니다. 쾅! 짧은 충격음이 거실을 가르며 울렸어요. 세진의 목소리가 터지듯 튀어나왔습니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밥만 축내는 식충이처럼 집에서 굴러다니는 주제에 교육이니 뭐니 누굴 가르친다는 거예요? 거실 공기가 한순간 얼어붙었어요. 세진아,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한테 그런 말은. 현우가 낮게 불렸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놀람과 당황이 그대로 묻어 있었지요. 당신은 빠져. 세진은 단칼처럼 잘랐어요. 밖에서 일한다고 다인 줄 아나 본데. 내 심정은 알아? 어머니처럼 끼어드는 사람 있으면 내가 더 힘들어지는 건 생각도 안 해? 현우는 말끝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굳게 다물었지요. 순애는 그 두 사람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시선을 하준에게 옮겼어요.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작은 숨만 조심스레 삼키고 있었지요. 그 모습에 순애의 눈가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슬픔인지 체념인지 모를 기운이 고요하게 번졌지요. 그녀는 아무 말도 더하지 않았어. 순애는 부엌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렸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걸음은 느렸지만 더는 말이 필요 없다는 듯 고요했어요. 방으로 향하는 동안 아무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만 길게 오래 집안에 남았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순애는 숨을 한 번에 들이마시지 못했어요. 방금 세진이 탁자 위 공책을 내리치며 쏟아낸 말들이 귀 안쪽에서 아직도 울리는 듯 했지요. 가슴 한가운데가 누군가 세게 잡아당긴 것처럼 조여왔습니다. 식충이.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에 박혀 쉽게 빠져나오지 않았어요. 순애는 벽을 가볍게 짚으며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했을까? 애가 겁먹지 않게 하자고 그저 한마디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벼랑 끝처럼 몰아붙이는 걸까? 그 생각이 떠오르자 눈앞이 잠시 흐려졌습니다. 그녀는 방 한가운데에서 의자도 찾지 못한 채 멈춰 섰어요. 세진의 목소리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참기 힘든 공허함과 서늘하게 스며드는 상처였지요. 순애는 손등을 가만히 맞잡으며 그 떨림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준에게만은 이 모습이 들키지 않기를 바랐어요. 그때 작은 발소리가 문 밖에서 조용히 멈췄지요. 문틈 아래로 하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작은 손이 문고리 근처를 조심스럽게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그림자만으로도 느껴졌어요. 순애는 눈을 감고 답답하게 올라오는 감정을 한번 눌렀지요. 아이가 보는 앞에서 흔들릴 수는 없다는 생각이 작게 그러나 단단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문고리를 잡았어요. 손은 아주 조금 떨렸지만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지요. 문 앞에 선 하준의 눈이 걱정으로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순애는 그 눈과 마주치는 순간 심장이 조금 느리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어요. 할머니. 하준은 작게 속삭였어요. 순애는 말 대신 아이의 머리를 조심스레 쓸어내렸습니다. 손끝에 남은 떨림은 아이가 느끼지 못할 만큼 아주 미세했어요. 그녀는 하준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문을 닫는 동안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방금 받은 상처보다도 지켜야 할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새벽 햇빛이 얇게 커튼을 넘어오자 순애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어요. 하준은 여전히 옆에서 가볍게 숨을 쉬고 있었지요. 부엌으로 나오자 냄비가 식어 있는 소리가 방 안의 고요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순애는 물을 데우며 천천히 호흡을 다듬었어요. 어젯밤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스쳤지요. 하지만 식탁 위에 놓인 공책이 그대로 엎어진 채 있는 걸 보니 모든 게 현실이었습니다. 순애는 그 공책을 천천히 펼쳐 제자리에 가지런히 놓았어요. 문 쪽에서 급한 걸음소리가 들렸지요. 세진이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성큼 걸어가는 소리였습니다. 신발을 신는 동작마저 짧고 날카롭게 끊어졌어요. 순애는 뒤에서 그 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세진의 어깨는 말을 걸기 어려울 만큼 굳어 있었어요. 사과 한마디라도 있을까 기대했지만 세진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입술을 가볍게 깨물었지요. 아직은 아닌가 보다. 그 생각이 가슴 한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준이 졸린 얼굴로 방에서 나오자 세진은 그제야 아이를 한번 보았어요. 하준아, 오늘은 엄마 늦어. 말투는 평소보다 더 빠르게 튀었지요. 아이는 고개를 들었다 내리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세진은 그 눈빛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문을 급하게 열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의 공기를 다시 조용하게 갈랐습니다. 순애는 하준 앞에 무릎을 굽히고 잘 씻었는지 얼굴을 가볍게 닦아주었어요. 하준은 말이 없었고 손가락만 가만히 만지고 있었지요. 식탁 위에는 어젯밤 미처 치우지 못한 연필심이 아직 그대로 굴러 있었습니다. 몇 시간 뒤 세진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복도는 이미 환자들로 부산스러웠습니다. 그녀는 가운을 걸치고 차트를 빠르게 넘겼어요. 첫 환자는 70대 후반의 여성이었지요. 의자에 앉자마자 그 여성은 어지럽다고 조용히 호소했습니다. 세진은 차트를 확인하며 짧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혈압 관리 안 하셔서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환자는 멍한 얼굴로 되물었지요. 그게 뭔 소린데요?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세진의 눈썹이 아주 살짝 찌푸려졌어요. 혈압약 드시고 식단 조절하셔야 한다고요. 같은 말 몇 번 해야 돼요? 그때 환자 옆 보호자가
머뭇거리며 끼어들었지요. 죄송해요, 선생님. 어머니가 잘 안 들리셔서. 조금만 천천히 세진은 고개를 확 돌려 보호자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설명 중이에요. 말 끊지 마시겠어요? 보호자의 입술이 떨렸고 환자의 손등도 함께 떨렸어요. 어지러워하던 여자는 더 작게 몸을 웅크렸지요. 진료가 끝나고 문이 열리자 환자와 보호자가 천천히 복도로 걸어 나왔습니다. 보호자는 손에 쥔 가방끈을 몇 번 조여주더니 진료실 앞 담당 간호사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저 죄송하지만요. 보호자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추었지요. 아까 선생님이 말씀을 너무 세게 하셔서 어머니가 많이 놀라셨어요. 간호사는 표정을 단정히 유지한 채 보호자의 말을 끝까지 들었어요. 불편을 겪으셨군요. 접수 쪽에 전달해서 정리해 두겠습니다. 그녀는 메모지에 상황을 조용히 적어 넣었지요. 보호자가 멀어지자 옆에서 환자 안내표를 정리하던 다른 간호사가 살짝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또 있었어? 응, 메모를 접던 간호사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까 진료실 안 분위기 보니까 오늘도 좀 예민하시더라. 요즘 계속 그렇지 않아? 다른 간호사가 목소리를 낮췄지요. 둘은 더 말하지 않았지만 짧은 눈빛만으로도 이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시간 순애는 하준의 손을 잡고 학교 앞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등교하는 아이들 소리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했지만 순애와 하준은 말이 없었지요. 하준은 어제 들었던 소리가 떠오르는 듯 순애 손을 조금 더 꽉 쥐었습니다. 순애는 아이의 머리칼을 손끝으로 살짝 정리했어요. 조금 전까지 떨리던 하준의 호흡이 한결 가라앉기 시작했지요. 아이가 학교에서라도 편하게 웃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서 본 것들이 하준의 마음에 상처로 남지 않기를 바랐어요. 순애는 하준의 작은 손을 한 번 더 꼭 쥐었지요. 순애는 학교 정문 앞에 도착하고도 바로 돌아서지 않았어요. 하준이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 한 줄기가 조금 서늘하게 스쳐갔지만 순애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녀 마음속에서도 어젯밤의 소리가 아직 잔잔하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침 햇빛이 얇게 부엌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순애는 냄비 뚜껑을 살짝 들어 국물이 너무 세게 끓지 않도록 불을 줄였어요. 하준은 주방 앞에 앉아 식빵에 잼을 조심스럽게 바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 쪽에서 짧은 숨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세진이 휴대전화를 붙잡고 있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게 왜 제 탓이죠? 목소리는 낮았지만 말끝이 계속 꺾이고 있었어요. 순애는 그 말의 의미를 굳이 알고 싶지 않아 싱크대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음성은 더 또렷해졌어요. 어제도? 또요? 세진이 전화기 너머로 짧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굳이 묻지 않아도 짐작이 갔어요. 순애는 하준의 머리를 만지며 빵 더 먹을래? 하고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아이의 표정은 평소보다 조금 더 말이 없었어요. 아침 테이블에 놓인 잼 뚜껑만 묵직하게 열려 있었고 집안 공기는 어딘가 더 조용해진 듯 했습니다. 세진이 출근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오전, 외래 대기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진료실 문이 열리자 한 보호자가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어깨를 굽힌 채 간호사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어요. 저기요. 보호자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선생님 말을 너무 심하게 하세요. 환자한테 너무 하신 거 아닌가요? 간호사는 표정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메모지의 내용을 정리했어요. 설명 부족 말투 불친절이라는 항목이 새로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옆에서 차트를 정리하던 다른 간호사가 작게 속삭였어요.
또야? 응, 오늘만 두 번째. 다른 간호사는 조심스레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요즘 계속 들어와 보호자들 반응이 다 비슷해.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이 원무팀 직원 한 명이 접수 창구로 와서는 조용히 서류철을 넘겨보았어요. 이거 오늘 오전까지 취합해서 부장님께 올려야 해. 직원은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방금 접수된 민원건을 빠르게 항목에 추가했습니다. 하나둘 채워지는 글자들은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병원 안의 공기를 조금씩 식혀가고 있었어요. 그 무렵 집에서는 순애가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작은 티셔츠를 접을 때마다 하준의 냄새가 손끝에 묻어나왔지요. 전화기가 울리자 순애는 두 손을 잠시 멈추고 숨을 정리한 뒤 천천히 받았습니다. 선생님, 강민우입니다. 낯익은 목소리였지만 오늘은 말투가 조금 더 깊게 내려가 있었어요. 방금 또 민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는 단정하게 말했지만 말끝이 살짝 흔들렸어요. 순애는 대답 대신 거실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멀리서 작게 들려왔어요. 강민우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이어갔어요. 선생님,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이름이 언급됐고요. 순애는 그대로 서서 팔에 걸쳐둔 수건을 조금 쥐었어요. 회의까지 올라갔나요? 순애의 가슴이 서늘하게 식어내렸습니다. 회의에 이름이 오른다는 건 이미 문제가 커졌다는 뜻이었어요. 예.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연구자료 쪽에서도 조금 특이한 문제가 보였습니다.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기록에 누락이 있는 것 같아요. 순애는 그 말을 끝까지 듣고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천이 조금 구겨지는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문서로 정리해서 보내줘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강민우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선생님, 괜찮으신 겁니까? 순애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괜찮아요. 정리해서 보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조금 더 가라앉아 있었어요. 저녁 공기가 조금씩 차가워질 무렵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세진은 말도 없이 가방을 내려놓고 싱크대 앞에 놓인 접시를 손으로 톡 건드렸어요. 이거 물기 그대로예요. 말투는 짧았지만 이미 예민한 기운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애는 식탁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내가 다시 닦아놓을게. 세진은 눈을 내리깔며 조금 거친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니요, 제가 할게요. 어머니가 뒤에서 또 손 떼는 거 솔직히 불편해요. 순애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 어딘가를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굳이 부딪히고 싶지 않았지만 그대로 넘길 수도 없었어요. 세진아. 순애는 단단한 목소리로 짧게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할 일은 아니잖니. 세진은 대답을 하지 않고 컵을 헹구다 말고 갑자기 물을 3개 잠갔어요. 금소금이 짧게 튀었습니다. 더 말이 이어질 기미는 없었어요. 순애는 묵묵히 수건을 개면서 세진과 눈이 마주치지 않도록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뒤 욕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어요. 집안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방 책상 앞에 앉아 손가락 하나를 꼼짝도 하지 못한 채 긴 시간을 보냈어요. 강민우의 낮 전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늘 또 민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회의에서도 이름이 언급됐습니다. 자료 쪽에서도 조금 이상한 부분이 보입니다. 순애는 눈을 지그시 감았어요. 심장 한쪽이 천천히 좁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한숨을 조용히 삼켰어요. 며느리를 원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점점 더 무서워지고 있었어요. 아이가 있는 의사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녀는 두 손을 가볍게 포겠습니다. 책상 위에 걸린 하준의 사진이 흐릿하게 흔들렸어요. 다음 날 집안에 은은한 햇빛이 들어오던 시간 현관벨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순애는 앞치마 끈을 천천히 풀고 문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열자 강민우가 서류 봉투를 두 손으로 꽉 쥐고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봉투를 건넸어요. 확인하시라고 직접 가져왔습니다. 순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민우는 더 묻지도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잠시 눈을 맞추고 조용히 돌아섰어요. 순애는 봉투를 들고 거실로 와 식탁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봉투를 열자 민원보고서, 외래 기록, 그리고 두꺼운 검토 문서가 묵직하게 펼쳐졌어요. 순애는 잠시 숨을 고르고 서류 첫 장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손끝으로 빨갛게 표기된 줄들을 하나씩 따라 읽었습니다. 불친절 응대, 설명 부족, 말투 공격적, 치료 설명 누락 의혹, 기록 미비 가능성. 페이지가 바스락거리며 넘어갈 때마다 순애의 손끝이 느리게 떨렸어요. 그리고 한쪽 페이지 아래에 적힌 작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담당의 윤세진. 순애는 그 이름 위에 손끝을 아주 천천히 올렸어요. 숨이 짧게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오래된 장면이 문득 떠올랐어요. 남편과 함께 봉사 현장에서 약 봉투 수십 개를 정리하던 밤, 어르신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이름만 바뀌어도 큰일 난다고 남편이 늘 말하던 목소리. 기록은 사람을 살리기도 잃게도 한다, 그 문장이 오늘따라 마음 깊은 곳에서 아프게 울렸습니다. 순애는 문서를 천천히 덮으며 두 손을 단단히 맞잡았어요. 집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서 아주 분명한 방향 하나가 또렷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는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걸 순애는 알고 있었어요. 아침 공기가 천천히 집안을 스며들고 있을 때 순애는 서랍 깊은 곳에서 오래전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을 꺼냈어요. 재단 로고가 새겨진 가운, 서류 더미 속에서 웃고 있는 두 사람, 개원 준비로 밤을 지새우던 젊은 시절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을 바라보는 동안 순애의 손끝이 아주 천천히 굳어갔어요. 그 표정엔 슬픔도 분노도 아닌 이제 됐다는 조용한 각오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내가 나가야 할 것 같아. 순애는 사진 속 남편을 보며 작게 속삭였어요.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는 남편에게 들려주는 마지막 다짐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순애는 사진을 다시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넣었어요. 거울 앞에 선 그녀는 평소의 가벼운 외출복 대신 단정한 재킷을 꺼내 걸쳤습니다. 장식도 없는 옷이었지만 입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등과 어깨가 자연스럽게 펴지고 오랫동안 잊고 지내던 일하는 사람의 표정이 천천히 되살아났습니다. 머리를 가지런히 하고 자신도 모르게 아주 작은 숨을 골랐어요. 긴 세월 묻어두었던 감각들이 하나씩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문을 나설 때 동네 이웃들은 평소처럼 인사했지만 아무도 오늘의 순애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겉보기에는 여전히 평범한 할머니였으니까요. 병원 건물이 보이기 시작하자 순애의 걸음은 더욱 가벼워졌습니다. 이곳은 그녀가 젊음을 바친 공간이었고 남편과 함께 수많은 날을 싸우며 지켜온 곳이었어요. 정문을 지나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는 측면 출입구로 향하던 순간 누군가 작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사님, 병원장 박도영이었어요. 그는 평소와 다르게 직접 출입구까지 걸어 나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은 그녀의 얼굴을 모르지만 병원장은 오래전부터 순애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오랜만입니다, 이사님. 그의 목소리는 자연스럽게 공손해졌고 자세는 차분하게 낮추어졌습니다. 순애는 불필요한 말 없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 준비는 되어 있겠지요. 물론입니다. 병원장은 바로 옆에 서 있던 진료부장에게 눈짓했습니다. 부장님, 이분은 재단 관계로 직접 오신 분입니다. 정중히 안내드리세요. 진료부장은 누군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병원장의 태도만으로도 그녀가 평범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걸 바로 느꼈어요. 표정이 순식간에 정중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순애는 말없이 병원장과 나란히 걸음을 옮겼어요. 그 순간부터 복도 공기는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던 중심축이 조용히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변화였어요. 그리고 문 하나만 더 지나면 재단병원 운영 보고가 시작되는 회의실이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병원장과 함께 복도를 지나자 양쪽 벽에 걸린 액자들이 조용히 빛을 반사했어요. 순애는 그 익숙한 풍경을 스쳐보면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오래전부터 이곳을 알고 있는 사람의 침착하고 단단한 속도로 움직였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자 안에 있던 실무진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료부장, 행정실장, 기획팀장, 병원 운영을 책임지는 핵심 인물들이었어요. 그들은 잠시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누구시지? 병원장이 직접 모시고 들어오네. 말은 없었지만 그들의 어깨가 미세하게 고다지는 반응만으로도 순애의 존재가 평범한 손님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병원장은 순애 옆에 의자를 당겨주며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오늘 재단 쪽 관련 보고가 함께 있어서 관계자분이 자리하셨습니다. 편하게 회의 진행해 주시죠. 그 말에 실무진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정확히 누군지 알지 못하는데도 그들의 태도는 자연스레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순애는 가볍게 인사만 건네고 자료가 준비된 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그녀의 시선이 문서 위에 내려앉는 순간 회의실 공기가 미묘하게 정돈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병원장은 회의 자료를 넘기며 차분한 목소리로 운영 보고를 시작했어요. 먼저 신규 장비 도입 건입니다. 지난달에 승인받은 예산 내에서 일정 조율을 완료했습니다. 진료부장이 이어 말했어요. 응급센터 인력 배치도 재정비했습니다. 주말 야간 근무자 충원도 마무리됐습니다. 보고들은 차례로 흘러갔고 순애는 불필요한 개입 없이 서류를 읽으며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페이지가 한 번 더 넘어가는 순간 병원장의 손이 아주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는 목을 가볍게 가다듬고 말투를 조심스럽게 가라앉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진 응대 관련 보고가 있습니다. 실무진들이 동시에 시선을 낮췄어요. 아직 이름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공기가 묘하게 긴장되고 있었습니다. 병원장은 몇 초의 침묵 끝에 문서를 아래로 넘겼어요. 최근 외래 민원 중 특정 전문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행정실장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외래 응대, 설명 누락, 태도 불친절 항목이 다수 기록됐습니다. 병원장은 결국 그 이름을 아주 낮게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윤세진 전문의 건입니다. 회의실이 한순간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어요. 진료부장이 이어 보고했습니다. 경고 수준을 넘어서는 반복 민원이고 몇 건은 보호자 진술이 명확합니다. 기록 누락 의혹도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순애는 천천히 문서 위 붉은 줄을 다시 한번 따라 읽었어요.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녀가 자료를 넘기는 손끝은 아주 미세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순애는 숨을 한번 조용히 삼켰어요. 며느리를 감싸고 싶은 마음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마음이 가슴속에서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실무진은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이 건을 재단에까지 보고해야 하는지, 병원 내부에서 처리 가능한지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병원장이 순애 쪽을 조심스레 바라보았어요. 이 건은 재단 지침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숨을 참듯 말끝을 다듬었습니다. 원칙대로 진행할까요? 모든 시선이 순애에게로 향했어요. 순애는 문서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한 번도 서두르지 않았고 감정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순애는 속으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너를 위한 길이야. 그리고 단 한 문장을 조용히 남겼어요. 네. 원칙대로 하세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 안 공기가 확실히 분명하게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고 그 한 문장은 그 어떤 행정 절차보다 명확한 결론이 되었어요. 순애는 다시 시선을 낮추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온화했지만 결정은 누구보다 단호했어요. 회의실 문이 닫히자 순애는 잠시 손끝을 맞잡은 채 천천히 숨을 정리했어요. 한 번도 크게 흔들린 적 없는 사람이 아주 미세하게 숨을 고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조심스레 다가왔어요. 강 국장이었습니다. 선생님, 그는 말부터 낮췄습니다. 회의 내용은 말씀대로 진행될 겁니다. 병원장도 바로 조치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순애는 눈썹 하나 크게 움직이지 않은 채 그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세진이도 오늘 안엔 알겠지요.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끝부분이 아주 조금 내려앉아 있었어요. 강 국장이 답했습니다. 네. 상황의 무게도 바로 느낄 겁니다. 순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정은 최대한 누르고 말도 최대한 단정하게 강 국장, 그녀가 부르자 그는 바로 자세를 고쳐 세웠습니다. 이번 일 누굴 벌주자는 뜻으로 가면 안 됩니다. 순애는 한 박자 쉬었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잘못은 바로 잡아야 하지만 사람은 깨닫게 해야지요. 그 말은 스스로에게도 세진에게도 그리고 강 국장에게도 동시에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강 국장은 짧게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그 뜻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순애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평소처럼 조용했지만 발끝에 실린 무게는 조금 더 단단해져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의 고요함이 오히려 하루의 피로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코트를 걸고 돌아보니 식탁 위에 작게 굴러다니는 연필심 하나가 보였어요. 아침에 하준이 흘리고 간 것이었습니다. 순애는 그 작은 걸 줍는 순간 가슴이 아주 가볍게 저릿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저 애가 어른들 싸움 속에서 얼마나 눈치를 봤을까. 그 생각이 잠시 숨을 멈추게 했습니다. 의자에 앉아 두 손을 포겠어요. 오늘 회의에서 들었던 말, 붉게 표시된 이름들, 세진의 그 날선 말투 모두가 한 줄로 얇게 이어져 가슴 안을 천천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너무 아프지도 너무 억울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긴 하루를 견딘 사람의 마음처럼 약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남았습니다. 잠시 후 순애는 창문을 조용히 열었어요. 바람이 얇게 스쳐 들어왔고 그 바람 속에서 남편이 예전에 했던 말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흔들리지 말게, 순애. 순애는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어요. 그리고 숨을 길게 내쉬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겠지.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리기 위한 말도 결의를 드러내기 위한 말도 아니었어요. 그저 조용한 사람이 마음속의 방향을 정할 때 자연스레 흘러나오는 숨 같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저녁이 내려앉을 무렵 현관문이 다급하게 열렸어요. 세진이 가방을 소파에 툭 내려놓으며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얼마 뒤 현우도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면서 아내의 굳은 표정을 한눈에 보고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현우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세진은 잠깐 숨을 몰아쉬다가 휴대전화를 식탁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첫 시간에 병원장실로 오래. 진료 태도 문제로 얘기 좀 하겠다고 하네. 현우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병원장실에서 직접? 민원이 몇 건 더 들어왔대. 세진의 말투에 억울함이 섞였습니다. 보호자들이 진정서까지 냈다나 봐. 감사팀이랑 같이 진료 기록 보자고 하고 별것도 아닌 걸 왜 이렇게 키우는지 모르겠어. 현우는 한숨을 짧게 삼켰어요. 그래도 가서 얘기 들어보자. 설명하면 알겠지. 너 원래 환자들 대충 보는 사람 아니잖아. 그 말이 위로인지 형식적인 말인지 세진은 쉽게 구분하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요즘 다 예민해서 그래. 조금만 목소리 높아져도 민원이고 뭐고 의사가 사람 상대하는 직업인데 사람이 좀 예민할 수도 있지. 세진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손끝으로 휴대전화를 계속 만지작거렸어요. 부엌 쪽에서는 순애가 조용히 수건을 개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문간을 사이에 두고도 또렷하게 들렸어요. 민원이 몇 건 더, 진정서, 기록까지 같이 보자고. 단어 하나하나가 그녀의 귀에 차분하게 박혔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들지 않고 손에 쥔 수건을 한 번 더 가지런히 접었어요. 얼굴 표정은 크지 않았지만 눈빛 어딘가가 살짝 굳어 있었습니다. 나 괜찮겠지? 세진이 거의 속삭이듯 묻자 현우는 대답을 쉽게 내지 못했어요. 일단 내일 얘기 들어보자. 그가 겨우 그렇게 말하자 세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소파에 깊이 몸을 기대었습니다. 순애는 그제야 싱크대에 불을 껐어요. 거실로 나오지는 않고 잠시 문간에 서서 아이 방 쪽을 한번, 세진과 현우가 있는 쪽을 한번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순애는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어요. 오늘 회의에서 내린 결정이 지금 저 아이를 이렇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이미 시작된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는 동안 순애의 머릿속에는 낮에 넘겨보던 보고서의 붉은 줄과 지금 들은 몇 마디 말이 조용히 겹쳐지고 있었어요. 이제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구나. 그 생각을 마음속에서만 짧게 삼키고 그녀는 문을 닫았습니다. 집안은 폭풍이 오기 직전처럼 이상하게 고요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집안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묵직한 기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세진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었지만 손동작은 매끄럽지 않았어요. 붓이 2번, 3번 피부를 지나칠 때마다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현우는 식탁에서 토스트를 씹다가 아내가 밤새 단 한숨도 못 잔 얼굴이라는 걸 늦게서야 알아차렸어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커피만 저으면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순애는 하준의 도시락 끈을 정리하며 어젯밤 들은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잔잔하게 맴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애 앞에서 괜히 불안한 말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는 동안 세진이 가만히 숨을 들이켰어요. 오늘 가기 싫어. 진짜로 나 잘못한 거 아닌데. 순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일단 가서 들을 건 들어야지. 말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세진이 느끼지 못하는 어른의 단단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현우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그래, 그냥 설명하고 오면 돼. 너 일이니까 무조건 피할 순 없잖아. 하지만 위로는 세진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세게 깨물며 가방 끈을 꽉 쥐었어요.
병원 관리팀까지 들어오는 면담이면 그녀는 말을 멈추고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건 나한테 진짜 안 좋은 신호야. 순애는 한 발 다가갔어요. 세진아.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은 기댈 어깨가 없는 사람에게 조용히 내미는 손 같았습니다. 세진은 그대로 고개를 숙였고 말없이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문을 나서기 직전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녀올게. 잘 될지 모르겠지만 문이 닫히자 집안의 공기는 더욱 조용해졌어요. 하주는 순애 쪽으로 천천히 다가가 작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괜찮아? 순애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아이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부드럽게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하준아. 사람 일은 때로는 조금 돌아가기도 하는 법이야. 하지만 그 말 뒤에 이어진 순애의 눈빛에는 오늘부터 시작될 파도가 이미 보이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세진은 가방을 손에서 던지듯 내려놓고 신발을 대충 굴려놓은 채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순애는 부엌에서 조용히 손을 닦던 참이었어요. 세진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녀의 걸음이 아주 잠시 멈춰섰습니다. 현우가 방에서 나오다 아내의 표정을 보고 발걸음을 늦췄어요. 세진아, 면담은 어떻게? 최악이었어. 세진은 대답을 끊어내듯 토해냈습니다. 병원장, 병원관리팀, 거기다 행정 담당까지 셋이 앉아 있는데 내가 무슨 범죄자인 줄 알았다니까. 현우는 다가가지 못하고 거실 한가운데에 멈춰섰어요. 뭐라고 했는데? 뭐긴 뭐겠어? 내 태도가 문제래. 설명 누락이래. 보호자 불만이 많대. 최근에도 비슷한 걸로 민원 접수됐습니다. 이러더라. 세진은 웃음도 아닌 비웃음도 아닌 기묘한 소리를 내며 머리를 쓸어 올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뭐라고 해야 해? 제가 일부러 그랬습니다라고 해? 환자들이 다 예민해서 그런 거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순애는 아무 말하지 않고 수건만 가지런히 접어놓았어요. 그 침묵조차 세진에겐 거슬려 보였습니다. 어머니도 뭐든 좀 말하세요. 아무 말도 안 하면 제가 더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그 말에 순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러나 감정은 섣불리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겠구나. 단 한 문장. 그 말투는 비난도 위로도 아닌 그냥 사실을 받아들이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세진의 표정이 다시 딱딱해졌습니다. 힘든 것보다 억울해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저만 잘못한 사람 취급받잖아요. 순애는 잠시 숨을 고르고 식탁 정리하던 손을 멈췄어요. 세진아, 오늘 병원에서 뭐라고 했든 그 말이 다 너한테 공격하려는 건 아닐 거야. 그 말을 듣자 세진의 감정이 한 번 더 껄끄럽게 뒤틀렸습니다. 어머니가 뭘 안다고 그래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말끝은 날카로웠어요. 병원이 어떤 곳인지는 알아요? 환자 보호자들 얼마나 예민한데. 제가 하루에 뭘 겪는지 어머니가 알기나 해요? 순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세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처럼 박혔지만 지금은 참아야 할 때였습니다. 현우가 급히 끼어들었어요. 세진아, 진정 좀. 진정? 지금 나보고 진정하라고? 세진은 현우를 향해 확 돌아섰습니다. 넌 항상 그래. 항상 중립이고 항상 방관하고 내가 무슨 일을 겪든 그냥 얘기 들어보자로 끝이야. 현우는 말문이 막혀 입술만 달싹였어요. 세진은 숨을 크게 들이켰다가 힘없이 꺼내놓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 진짜 지쳤어. 병원에서도 집에서도 어디에서도 편한 데가 없네. 그때 하준이 방문 틈에 서서 엄마를 조심스레 바라보았어요. 순애가 아이의 시선을 가장 먼저 느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목소리는 더 조용해졌어요.
하준이 앞에서는 잠깐만 숨 고르자. 지금은, 그러니까요. 세진이 눈을 치켜 올리며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제가 뭘 잘못한 것처럼 말해요. 제가 뭘 해도 조심해라, 쉬어라, 그만해라. 저한테 그만 좀 간섭했으면 좋겠어요. 순애의 손끝이 아주 잠시 굳었어요. 그녀는 바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으로 싸울 마음도 없었어요. 현우가 중간에서 어떻게든 분위기를 수습해 보려 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좀 쉬자. 우리 다 지친 것 같으니까. 그러나 세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가방을 다시 들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뒤로 거실 공기는 산산이 부서진 유리처럼 잔잔한 파편만 남았어요. 순애는 아이를 부드럽게 불러 손을 잡고 방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녀의 내면에는 울컥하는 감정 대신 더 단단한 결심이 조용히 자리 잡아가고 있었어요. 세진이 문을 닫고 들어간 뒤 집안에는 움직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순애는 하준이 등을 토닥이며 천천히 방으로 데려가 책가방을 가만히 풀어놓도록 도와주었어요. 아이의 어깨가 살짝 굳어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순애는 그걸 애써 모른 척하고 색연필새로 깎아줄까? 하고 평소와 다름없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 목소리는 아이를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스스로를 붙잡는 목소리이기도 했습니다. 하준이 고개를 끄덕이자 순애는 천천히 자리를 털고 부엌으로 걸어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그제야 그녀의 표정에 말없이 깊은 주름 하나가 드리워졌습니다. 그 시각 병원은 저녁 회진이 끝나가는 시간대였어요. 외래 복도에서는 몇몇 간호사들이 자료를 정리하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병원 관리팀까지 들어갔다며? 누군지 대충 들었어. 그 정도면 분위기 많이 안 좋았을 텐데. 직원들은 누구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다 알고 있는 기색이었어요.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그 안에 흐르는 긴장감은 똑같았습니다. 휴게실에서도 두세 명의 의사들이 자판기 앞에 서서 서류를 들여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요 며칠 사이 민원 3건이면 병원장실에서 바로 부른 거 이해는 되지. 병원 관리팀까지 끼는 건 흔한 일 아니지. 뭐 본인도 알겠지. 태도 쪽 얘기 나온 게 한두 번은 아니었으니까. 그 말들은 누굴 겨냥하려고 던진 게 아니었지만 세진의 이름은 말하지 않아도 대화 속에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병원 사무국 쪽에서도 불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서류 더미 사이에서 강민우가 모니터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 서류 한 장을 고르게 정돈해 옆에 두었어요. 그 서류는 방금 병원장실에서 올라온 요약 보고서였습니다. 그는 잠시 의자에 등을 기대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집어들었지만 바로 걸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머릿속을 정리한 뒤 메모장에 단 한 줄을 적었어요. 오늘 상황 따로 보고 필요. 그 문장이 순애에게 전할 내용이 단순한 진행 보고가 아니라 이제 준비해야 한다는 뜻을 조심스럽게 담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순애가 조용히 물을 끓이며 하준이 먹을 저녁차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동작은 평소와 똑같아 보였지만 머릿속은 이미 오늘 들은 병원 이야기, 민원과 보고서의 붉은 줄들, 그리고 세진의 말투까지 하나하나 다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한 방향으로 또렷하게 이어졌어요. 이제 곧 마주하게 되겠구나. 순애는 천천히 불을 줄이고 주전자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끓는 물의 작은 진동이 자신의 결심과 겹쳐지는 듯 잔잔하게 움찔했어요. 순애는 눈을 감았습니다. 며느리를 이렇게까지 몰아가는 게 옳은 일인지 순간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된 길이었습니다. 아침 병원 복도는 평소처럼 분주했지만 세진에게는 모든 소리가 멀리서 울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오늘은 병원장이 다시 보자고 한 날.
진료 태도 문제와 더불어 연구자료 오류까지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세진은 진료 준비실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파일을 훑었어요. 어제 밤새 정리했지만 숫자와 기록은 여전히 흐릿하게만 보였습니다. 별 문제 아니겠지? 그냥 설명하면 되지.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윤세진 선생님, 준비되셨으면 오시죠. 병원 관리팀 직원이 문가에서 조용히 불렀습니다. 세진은 노트북을 덮고 심호흡을 한 번 한 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병원장실 문이 닫히자 공기는 한층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책상 한쪽에는 병원장, 병원관리팀 직원 2명, 그리고 기록 검토를 담당하는 실무팀 1명이 앉아 있었어요. 자리에 앉아요. 병원장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않지만 평소보다 훨씬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세진이 조심스럽게 앉자 병원관리팀 직원이 문서를 앞으로 밀었어요. 민원 3건, 진료태도 지적 2건, 설명 부족 의혹 1건. 세진은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제가 고의로 그런 건 아니고요. 최근 환자들이 너무 예민해서. 그러나 병원장은 세진의 말을 끊었어요. 문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직원이 두꺼운 자료를 다시 넘겼습니다. 선생님 연구자료 일부가 기록된 날짜와 환자 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동료 평가에서도 정리 미흡 의견이 있었고요. 순간 세진은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 침묵이 오히려 상황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병원장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늘부로 선생님은 잠정적인 진료 배제 조치가 들어갑니다. 자료 정리와 재교육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진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잠정 배제요? 그게 무슨... 제가 있어야 하는데 진료는... 오늘 환자들은 모두 다른 의사로 배정했습니다. 관리팀 직원이 조용히 덧붙였어요. 세진의 숨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손끝에서 힘이 빠져 손바닥이 천천히 무릎 위로 떨어졌어요. 이건 너무 심한데요. 목소리는 점점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장은 단호했어요.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세진은 말문이 막힌 채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눈앞이 뿌옇게 흔들렸습니다. 병원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오늘 조치는 우리 병원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니 당분간 진료는 중단하세요. 그 말은 세진의 가슴 어딘가를 깊게 찔렀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문 밖으로 나오자 복도는 여전히 환자로 붐볐지만 세진에게는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듯 흐릿하게 느껴졌어요. 누구도 자신을 보지 않았는데도 뒤에서 수군대는 듯한 착각이 따라붙었습니다. 아까 관리팀이랑 들어간 사람 맞지? 요즘 문제 있다던데. 가볍게 들린 발소리조차 가슴을 조여오는 압박처럼 느껴졌어요. 세진은 의사 대기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안은 조용했고 컴퓨터 펜 돌아가는 소리만 가늘게 울리고 있었어요. 옷장 손잡이를 잡았다가 힘이 풀려 그대로 손을 떨어뜨렸습니다. 잠정 배제. 그 말이 입에서 새어나오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뚝 하고 꺼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습니다. 오늘 외래 대진 완료되었습니다. 당분간 일정 미배정 처리. 짧은 2줄이 마치 판결문처럼 박혀 들어왔어요. 세진은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아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충격을 받으면 눈물조차 움직이지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 진짜 어떻게 되는 거야? 입술 사이에서 새어나온 말은 스스로도 믿기 어려울 만큼 흔들렸어요. 진료실 키패드를 누르는 소리, 멀리서 들린 보호자 문의 소리, 평소 아무렇지 않던 소리들이
그날따라 전부 자신을 향한 비난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진은 고개를 천천히 숙였어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집에서는 순애가 하준의 가방을 챙기고 있었어요. 손자는 식탁에 앉아 우유를 마시다 말고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순애가 고개를 돌렸어요. 왜 그래, 하준아? 엄마, 괜찮아져? 아이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순애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하준의 눈이 어제 집에서 본 장면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응, 괜찮아질 거야. 순애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가슴 한쪽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불안했을까? 엄마가 요즘 무서워요. 하준이 작게 덧붙였습니다. 순애는 하준 옆에 앉아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도 지금 힘든 시간이야. 조금만 지나면 다 나아질 거야. 하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순애는 손자를 꼭 안아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줘야 해. 그녀는 하준의 손을 잡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하준이 교문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어요. 몇 시간 후 순애는 작은 지역 진료지원센터에서 약 봉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처방전을 내밀면 이름과 용량을 다시 한번 확인해 건네는 그녀가 오래전부터 꾸준히 해온 일이었습니다. 순애 선생님, 이거 혈압약 2통 맞죠? 봉사 직원이 조심스레 묻자 순애는 종이를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밤에 한 알 더 드셔야 하는 분이니까. 그 목소리는 전날 밤의 긴장과는 전혀 다른 오랜 경력이 배어있는 단정함이었습니다. 그때 순애의 휴대전화가 가방 속에서 짧게 울렸어요. 진료 봉투를 건네던 손을 잠시 멈추고 순애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가슴 안쪽이 아주 미세하게 일렁였어요. 강민우였습니다. 그는 쉽게 전화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예, 국장님. 전화기 너머의 숨소리는 조심스럽고 조금은 무거웠어요. 선생님, 지금 잠깐 통화 괜찮으세요? 예. 말씀하세요. 잠시 뜸을 들이던 국장은 아주 낮게 말을 꺼냈습니다. 세진 선생 오늘 면담에서 잠정 진료 배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순애는 흔들림 없이 종이를 접어 바구니에 넣었어요. 그러나 속에서는 작은 돌 하나가 천천히 가라앉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까지 왔구나. 순애는 눈을 감았어요. 오늘 아침 하준의 불안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국장은 말을 이었어요. 의사 대기실에서 한참을 못 나왔다더군요. 심리적으로도 많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순애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다음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국장은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정식 징계는 아닙니다. 아직은 관리 조치 단계고요. 하지만 이대로 두면 더 악화될 것 같아요. 순애는 손끝으로 약 봉투를 정리하며 그 말을 천천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군요.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서늘하게 내려앉았어요. 순애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국장님, 강 국장은 자세를 고쳐 세우는 듯 숨을 가다듬는 기척을 보였어요. 예, 선생님. 순애는 단호하고도 조용하게 말했어요. 세진이 데리고 오세요. 강 국장은 말을 잃었다가 조심스럽게 확인했습니다. 지금 만나보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야 할 때가 된 것 같네요. 순애는 천천히 앞치마 끈을 풀며 말을 이었어요. 혼내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 아이에게 필요한 건 도망이 아니라 마주하는 겁니다. 강 국장의 숨이 짧게 떨렸어요. 네, 바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선생님. 전화를 끊고
순애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오랜 시간 쌓여있던 마음이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한 방향으로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또 전화가 울렸습니다. 현우였어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왜 그래, 현우야? 세진이가 오늘 병원에서 힘든 일 있었나 봐요. 아까 전화했는데 목소리가. 현우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순애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세진이도 힘들어 보이고 엄마도 요즘 많이 지쳐 보이시고. 순애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현우야. 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 세진이 곁에 있어주고 하준이 불안해하지 않게 해주면 돼.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순애는 잠시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 가족이 다시 평온해질 수 있을까? 문을 나서기 전 순애는 스스로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이젠 배울 사람도 가르칠 사람도 제대로 마주해야지. 그 시각 세진은 복도 끝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은 오가고 있었지만 그녀는 아무 얼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정 진료 배제, 진료 정지, 조사 지속. 단어 하나하나가 곧바로 가슴 안쪽에 내려앉아 몸까지 무겁게 눌러버렸어요. 선생님. 조용한 목소리가 옆에서 들렸습니다. 세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강국장이 서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동정도 질책도 아닌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너무 힘들었겠네요. 강국장의 말투는 담백했지만 어딘가 더 깊은 의미가 들리는 듯 했어요. 세진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국장님, 저 정말 이렇게까지 되는 일 아닌데 제가 정말 그렇게 문제였나요? 강국장은 잠시 세진을 바라보다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선생님, 지금 누구보다 선생님 본인이 스스로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진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손등이 무릎 위에서 서서히 구겨졌습니다. 강국장은 그때 아주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한 분이 선생님을 보자고 하셨습니다. 세진은 눈을 들었어요. 저를 찾는다고요? 국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길 지금이 선생님에게 가장 중요한 때라고 하셨어요. 세진은 멍해진 눈으로 강국장을 바라봤습니다. 누가요? 왜요? 강국장은 그 질문에 직접적인 답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가보시겠습니까? 선생님에게 꼭 필요한 자리입니다. 세진은 마른 침을 삼켰어요. 숨이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가늘었습니다. 어디로요? 강국장은 천천히 몸을 돌리며 짧게 한마디만 남겼어요. 따라오시죠. 그리고 그 말은 세진이 더 이상 물을 수 없게 만드는 묵직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진은 몸을 일으켰어요.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국장을 따라 한 걸음씩 아주 조심스럽게 앞으로 걸었습니다. 그 길 끝에 자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작은 진료실 문 앞에서 세진은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낯설 만큼 따뜻했습니다. 어르신, 어제 약 드시고 나서 속은 좀 괜찮으셨어요? 세진은 심장이 작게 흔들렸어요. 그 목소리는 너무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결이었어요. 국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먼저 보고 들어가시죠. 세진은 천천히 문을 밀었어요. 안쪽에서는 순애가 한 어르신의 손을 양손으로 감싸며 부드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긴 주사보다 약 조절이 먼저예요. 무리하면 몸이 더 상해요. 제가 내일도 다시 확인해 드릴게요.
어르신은 여러 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선생님 손이 제일 따뜻해. 약보다 낫네. 순애는 그 말에 겸손한 척하지도 대단한 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환자가 안심하도록 손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어요. 세진은 그 모습을 보며 숨을 깊게 들이쉬려 하다가 목에서 걸린 듯 멈췄습니다. 나는 저런 말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르신은 다시 고맙다는 말을 반복하며 천천히 진료방을 나갔어요. 순애는 어르신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조용히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나서야 세진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왔구나, 세진아. 세진은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알고 있던 시어머니의 모습과 조금도 겹치지 않는 모습에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어요. 아니 이게 무슨? 세진은 국장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왜 어머니가 여기 계시죠?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강 국장은 짧게 숨을 들이켰어요.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세진 선생님, 순애 선생님은 이 봉사진료소의 책임자이십니다. 그리고 재단을 만든 초대 설립자 중 한 분입니다. 국장은 조용히 뒤로 물러섰어요. 두 분 말씀 나누시면 됩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순간 세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재단? 초대 설립자?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집에서 보여주던 조용한 할머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단단함이 담긴 자세였습니다. 내 시아버지와 내가 이 재단을 세웠단다, 세진아. 순애의 목소리는 슬프지도 자랑스럽지도 않은 그저 사실만을 담은 톤이었어요. 병원 첫 설계도, 의료지원센터, 봉사진료소, 우리 두 사람이 처음부터 만들었지. 세진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손가락이 허공에서 떨렸습니다. 그럼 병원에서 그 보고서, 그게 다 어머니가? 순애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내가 한 일은 내 기록대로 올라간 거고 나는 그걸 나중에서야 본 것뿐이야. 세진의 숨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근데 왜 아무 말도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순애가 조용히 숨을 한 번 쉬고 말했어요. 나는 며느리에게 이사장이었다고. 힘으로 말하고 싶지 않았다. 내가 의사로 서는 모습을 그저 멀리서 지켜보고 싶었을 뿐이었어. 그 말에 세진의 눈동자가 또렷하게 떨렸어요. 순애는 다시 세진을 바라보며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내가 오늘 너를 부른 건 책망하려고 부른 게 아니야. 세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럼 왜요? 대체 왜 여기까지 저를? 순애는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게 잡아줄 때가 왔기 때문이야. 순간 세진의 숨이 턱 막히는 듯 걸렸어요. 순애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한 문장을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이제는 제대로 말해줘야겠다 싶었어. 순애는 자신의 앞에 앉은 세진을 잠시 바라보기만 했어요. 꾸짖지도 않았고 답을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방금 어르신 손 잡는 거 봤니? 세진은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어요. 네, 봤어요. 왜 손부터 잡았을까 생각해 봤니? 세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학에서도 수련회 시절에도 손을 잡는 법을 배운 적은 없었으니까요. 순애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어요. 환자는 아프다는 말을 쉽게 못한다. 그런데 손을 잡아주면 그제야 마음이 열린단다. 세진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그녀는 조심스레 물었어요. 저는 진료를 정확하게 하려고 했던 건데. 순애는 미소도 비판도 없는 표정으로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정확한 건 고맙지. 그런데 기술만으로는 안 되는 게 있단다. 순애는 진료 테이블 위에
작은 약봉지를 하나 꺼냈어요. 이거 봐라. 어르신들은 글자가 잘 안 보여. 약 이름도 어렵지. 근데 세심하게 설명해주는 사람 하나 있으면 그 약이 2배는 더 잘 듣는다. 세진의 눈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빠르게, 정확하게, 실수 없이만을 기준으로 진료해왔어요. 순애는 목소리를 조금 낮추며 말했습니다. 세진아, 환자는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지보다 얼마나 자신을 알고자 하는지를 먼저 느낀다. 그 말은 세진의 어딘가 깊은 곳을 건드렸어요. 그녀는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저도 잘하고 싶었고, 환자들한테 무시받기 싫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 너무 많이 싸워왔구나, 혼자서. 순애는 그 말과 함께 책상 위에 작은 메모지를 세진에게 건넸어요. 이건? 세진이 묻자 순애가 이어 말했습니다. 내가 환자들 약 설명할 때 쓰는 메모야. 이 사람들은 불안이 많다. 설명 한 번에 이해 못한다. 자주 까먹을 수 있다. 그래서 따라 쓸 수 있게 해주면 그만큼 안심이 된다. 세진은 그 메모 한 장을 손에 쥔 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작은 종이가 자신이 부족했던 어떤 것을 조용히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애는 마지막으로 짧게 말했어요. 의사는 사람을 낫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사람을 안심시키는 사람이야. 안심이 돼야 치료도 받아들인단다. 그 말은 세진의 가슴 한가운데에 아주 크게 박혔습니다. 세진은 입술을 깨물며 힘겹게 말했어요. 저 모르고 있었어요. 이렇게 다른 건지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온 거야. 배울 게 있다는 건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니까. 진료방의 공기는 세진이 처음 들어왔을 때와는 다르게 조금씩 풀려 있었어요. 세진은 메모지를 꼭 쥐고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많이 모자랐네요. 순애는 그 말을 굳이 받지 않았어요. 그저 부드럽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배워보자. 너도 좋은 의사가 될 수 있어. 그 말에 세진의 어깨가 아주 작게 흔들렸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는 고개를 숙여 숨을 고르는 대신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가진 뒤 순애는 세진에게 작은 진료 침상 앞 의자를 가리켰어요. 이번엔 내가 한번 해보렴. 순애의 목소리는 엄격하지 않았지만 단호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진은 떨리는 숨을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저 아이가 잘할 수 있을까? 순애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직접 해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 한 어르신이 허리를 부여잡고 천천히 들어왔어요. 익숙한 증상, 매일같이 접하던 환자였지만 세진의 손끝은 오늘따라 낯설 만큼 굳어 있었습니다. 아, 어르신, 어디가 불편하세요? 말끝이 자꾸 끊겼어요. 어르신이 허리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허리가 쑤셔서 잠을 못 잤네. 세진은 서둘러 눈을 떨구고 차트를 보려다 순애의 말이 떠올랐어요. 환자는 먼저 마음이 열려야 한다. 잠시 숨을 들이마신 세진은 어색한 손길로 어르신의 손등을 살짝 받쳤습니다. 괜찮으세요? 혹시 좀 많이 아프셨어요? 세진의 말은 서툴고 목소리도 떨렸어요. 그러나 어르신은 그 작은 변화만으로도 표정을 조금 누그러뜨렸습니다. 얘 어젯밤에 많이 아팠네. 근데 선생님 손 따뜻하네. 순애는 바로 그 순간 뒤에서 조용히 미소만 지었어요. 그래, 세진아. 천천히 해도 괜찮아. 순애는 며느리의 떨리는 손을 보며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세진은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자신의 가슴 어디를 치는지 또렷하게 느꼈어요. 진료가 끝나자
세진은 자리에 그대로 멈춰 서 있었습니다. 눈가가 조금씩 붉어지고 있었어요. 순애가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의사가 하는 일이란다. 기술은 그 다음이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세진의 숨이 크게 흔들렸어요. 마음속 깊이 숨겨왔던 억울함, 피로, 분노, 두려움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려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세진은 갑자기 숨을 들이켜듯 말했어요. 어머니, 저 정말 몰랐어요. 목소리는 이미 울음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세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순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며느리가 먼저 마음을 다 쏟아내도록 잠시 기다려주기로 했어요. 바닥에 닿는 소리가 아주 작았지만 순간 진료실 전체가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저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만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말은 끊겼고 호흡은 흐트러졌으며 눈물은 주체되지 않았어요. 저는 환자들이 무서웠어요. 실수하면 욕먹고 설명하면 따지고 그래서 더 약하게 굴면 지는 것 같아서. 세진은 두 손을 바닥에 짚었습니다. 숨이 흔들리는 소리가 고스란히 흘러나왔어요. 그런데 어머니 보니까 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전 의사가 아니라 그냥. 말끝을 잇지 못한 채 세진은 고개를 깊이 숙여 울었습니다. 순애는 다가가 무릎 꿇은 세진의 어깨에 천천히 손을 얹었어요. 세진아. 순애의 목소리는 질책도 동정도 아닌 단단한 따스함이었습니다. 잘못해서가 아니라 다시 배우면 되는 거야. 세진은 그제야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어요. 마치 오래 참아온 모든 감정이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순애는 세진의 어깨를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계속 배우는 사람이란다. 세진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젖은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어요. 저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싶어요. 정말로요. 순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 말은 정죄가 아니라 구원에 가까운 문장이었어요. 진료실 문 밖에서 강국장은 조용히 숨을 내쉬며 두 사람의 목소리만 들려오는 공간을 존중하듯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진이 다녀간 후 늦은 오후 작은 진료소 앞 벤치에 순애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오후 진료를 마치고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강국장이 진료소 문을 살짝 열며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아드님이 밖에 와 계십니다. 목소리는 최대한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순애는 눈을 한번 깜빡이며 국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우가? 강국장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잠깐 뵙고 싶다고 하네요. 순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진료소 밖으로 걸어 나갔어요. 문을 나서자 조금 떨어진 그늘 아래 현우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말끔한 얼굴이 아니었어요. 눈가가 벌겋게 달아있고 입술은 꼭 다물린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애가 다가가자 현우는 바로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순애는 대답을 하지 않고 그저 아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잠시 후 현우의 목소리가 아주 낮게 떨렸어요. 제가 오늘에서야 알게 됐네요. 여기 엄마가 계셨다는 걸. 그리고 아버지랑 함께 재단을 세우셨다는 것도요. 순애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켰어요. 그 무거운 말의 의미를 억지로 가볍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입술을 꽉 깨물다 결국 눈물이 뚝 한 방울 떨어졌어요. 저는 왜 이렇게 몰랐을까요? 엄마가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지, 그동안 얼마나 혼자 버티셨는지. 목소리는 끝내 떨려 올라갔습니다. 순애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수 있지.
너도 바쁘게 살았으니까. 하지만 그 말이 현우의 가슴을 더 아프게 건드린 듯 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제가 너무 무심했습니다. 그는 손등으로 눈물을 대충 훔쳐냈어요. 그러나 금방 또 차올랐습니다. 세진이하고 엄마 사이가 어그러질 때도 제가 아무 말 못하고 그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순애는 한 걸음 다가가 아들의 양 어깨를 가볍게 잡았어요. 현우야, 내가 둘 사이에서 힘들어질까봐 내가 먼저 말하지 않은 것도 있어. 그러자 현우는 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저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 마지막 말은 거의 숨에 섞여 나왔어요. 순애는 아들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 늦은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야. 현우는 눈물을 멈추지 못한 채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나란히 길게 느렸습니다. 그늘 아래 던져지지 못했던 말들과 꾹 눌러 담겨있던 마음이 조용히 풀려가는 순간이었어요. 진료소 일들을 마치고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우와 세진, 하주는 이미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네 사람이 한자리에 모인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순애가 들어서자 세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눈가가 아직도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손끝을 꽉 움켜쥔 채 가만히 서 있었어요. 현우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진이가 드릴 말씀이 있대요. 순애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식탁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세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짧게 끄덕였습니다. 세진은 마침내 숨을 크게 들이켰어요. 제가 많이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는 떨렸지만 숨기지 않았어요. 환자들한테도 그리고 어머니께도 제가 너무 날이 서 있었어요. 하준이 엄마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엄마 울어? 작은 목소리가 방 안에 살며시 번졌어요. 세진은 아이의 손을 꼭 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준이 앞에서 어머니께 그랬던 거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순애는 아이가 놀라지 않도록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낮추었어요. 괜찮다, 세진아. 사람이 흔들릴 때가 있는 법이지. 세진은 눈을 들어 순애를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제가 한 말들 다 알고도 그냥 넘어가 주셨잖아요. 그게 더 죄송하고 더 부끄러워요. 순애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너를 미워한 적 없다. 다만 내가 너무 지쳐 있다는 건 계속 보였지. 그 말에 세진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울음이 아니라 안도의 숨이었어요. 그 순간 하준이 양손을 번쩍 들고 외쳤습니다. 이제 다 화해한 거야? 그 순수한 목소리가 어른들의 긴장을 녹여버렸어요. 현우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응, 이제 우리 다 같이 잘 지낼 거야. 순애도 미소를 지으며 하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저녁 식탁 위에는 큰 소리도 눈물도 없었지만 네 사람의 숨결은 서로에게 조금 더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는 오랜 시간 쌓였던 거친 공기가 사라지고 새로 깔리는 듯한 부드러운 온기가 잔잔히 퍼져갔어요. 시간이 흐른 뒤 번화가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골목, 그 자리에 작은 간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누리 가정의학과 의원. 요란한 오픈 행사도 없었어요. 풍선도 리본도 꽃다발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이 편히 드나들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 순애와 세진이 함께 고른 조건이었어요. 의원 안은 아이들 상담 코너가 따로 있고 창문마다 햇빛이 고르게 들어오는 편안한 구조였습니다. 순애는 개원 첫날 책상 위의 청진기 위치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며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세진이 흰 가운을 걸치고 서 있었어요. 예전과는 전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불안이나 예민함이 아니라 새로 배우겠다는 단단한 눈빛이었어요. 어머니, 세진이 고개를 낮게 숙였습니다. 저 오늘부터 여기서 잘 배우겠습니다. 정말 잘하고 싶어요. 순애는 말없이 서랍을 열어 종이 몇 장을 꺼냈어요. 환자 약 설명을 위해 그녀가 늘 써오던 메모들이었습니다. 내 방식대로 바꿔 써도 돼. 순애는 조용히 건넸어요. 세진은 그것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다시 잘해볼게요. 그때 문이 활짝 열렸어요. 할머니, 엄마, 나왔어. 하준이 씩씩하게 뛰어들어왔고 뒤이어 현우가 미소를 머금고 들어섰습니다. 현우가 의원 내부를 한 바퀴 둘러보며 말했어요. 엄마 여기 너무 좋아요. 엄마가 만들면 이런 공간이 되는구나. 순애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세진이도 같이 만들 거야. 세진은 얼굴을 붉히며 조용히 말했어요. 저 많이 가르쳐 주세요. 어머니가 해오신 일들. 이제는 같이 하고 싶어요. 하주는 어디서 주워온 청진기를 들고 배를 내밀며 장난처럼 말했습니다. 엄마, 나 먼저 진료해줘. 나 오늘 개업 환자야. 세진은 웃으며 아이를 들어 올렸어요. 오후가 되어 첫 환자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70대 할머니 한 분이었어요. 세진은 잠시 긴장한 얼굴로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순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내가 해봐라 하고 격려했어요. 세진은 천천히 환자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어르신, 어디가 불편하세요? 할머니가 허리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왔어요. 세진은 예전처럼 차트부터 보지 않았어요. 대신 할머니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많이 아프셨어요? 혹시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할머니는 그제야 표정이 풀리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진료가 끝나고 할머니가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세진은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순애가 다가와 말했어요. 잘했어, 세진아. 세진은 눈가가 촉촉해지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제가 뭘 놓치고 있었는지. 순애는 며느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작은 의원 안으로 햇빛이 환하게 쏟아졌어요. 네 사람의 그림자가 바닥 위로 나란히 늘어졌습니다. 그날 누리가정의학과의 첫 문은 가족 4명이 함께 열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순애 할머니가 며느리 세진을 바로잡기 위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결국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며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부딪히고 상처받지만 결국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손을 내밀 수 있는 관계. 오늘 이야기에 공감이 되셨다면 댓글로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지 이야기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